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법정 반전, 바로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이 JTBC를 상대로 거둔 대역전승의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방송계 전체를 뒤흔든 이번 판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PD와 방송국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창작의 자유, 방송 제작의 윤리, 그리고 대형 미디어 기업의 권력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JTBC와 장시원 PD의 법정 싸움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콘텐츠의 주인인가를 놓고 벌어진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몇 년 전 JTBC는 한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을 맡은 장시원 PD와의 계약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JTBC 측은 프로그램의 포맷과 저작권이 회사 소유라고 주장했고, 반면 장시원 PD는 제작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 그리고 실제 연출 과정의 주도권은 자신과 스튜디오 C1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갈등은 내부 협상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여론은 JTBC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거대 방송사와 단연 간의 브랜드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은 상대적으로 작은 제작사였고 대중은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핵심 콘셉트와 대본의 원형, 그리고 출연자 구성까지 대부분 장시원 PD 측에서 기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는 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약상 모든 결과물은 방송사 소유라며 끝까지 맞섰습니다. 이때부터 법정 공방은 단순한 저작권 다툼을 넘어 방송계 전체의 제작 구조를 뒤흔드는 판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점차 JTBC의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방송국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 정당한가? PD와 제작진의 창의력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시원 PD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JTBC 내부의 익명 관계자 증언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독립 제작자의 기획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내부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이 증언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며 JTBC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거대한 방송국 대 독립 제작자라는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 창작자들이 얼마나 쉽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균형한 현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는지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JTBC와 장시원 PD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반전의 순간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스튜디오 C1이 어떤 전략으로 대역전승을 이끌어냈는지를 다음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공방의 본격적인 시작은 JTBC가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JTBC는 자신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프로그램의 형식과 아이디어 역시 회사 내부 기획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 측은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제가 직접 구상했고 JTBC는 방송 플랫폼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창작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이들은 장시원 PD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막강한 법률팀과 자본을 갖춘 방송 대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C1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 당시 회의록, 파일, 초안 메모, 이메일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장시원 PD가 초기 단계에서 직접 작성한 기획서 원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기획서에는 JTBC가 주장하던 포맷 구조가 이미 상세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순간 재판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판사조차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JTBC의 주장 근거가 약해진다고 언급하며 양측의 논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JTBC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안에는 중복된 설명과 불명확한 시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장시원 PD 측은 일관된 증거 체계를 유지하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장시원 PD, 스튜디오 C1, JTBC 소송이 연일 상위권에 올랐고 기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여론은 서서히 JTBC의 불리한 입장을 지적하며 독립 제작자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이메일 한 통은 JTBC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포맷 구상은 장시원 PD가 대부분 진행했으며 방송사 로고만 붙이면 된다는 내부 직원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 중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되며 JTBC 측 변호인단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시원 PD와의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모든 제작물은 JTBC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 측은 그 계약은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였으며 계약 당시 JTBC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격했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방송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로 번져나갔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재판 과정 내내 냉철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정에서의 증거와 논리로만 싸웠습니다. 이 전략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JTBC 대 장시원 PD라는 구도가 권력 대 정의라는 상징적 대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의 중반부에 들어서며 JTBC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창작의 실질적 기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중심 쟁점으로 삼으며 판결의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부터 JTBC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광고주들의 반응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한편 장시원 PD는 재판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싸움은 단순히 제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모든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독립 PD들과 제작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긴 법정 싸움은 점점 클라이맥스로 향했습니다. 판결을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장시원 PD 측은 최후의 변론으로 방송사가 PD의 창의력을 빼앗는다면 그 방송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그 순간 JTBC의 입장은 완전히 수세로 몰렸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논리가 충돌한 마지막 순간, JTBC와 스튜디오 C1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업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어떻게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날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법정 안팎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의 변호인단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JTBC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 듯 자신감 있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첫 마디가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의 손을 들어준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창의적 기획과 콘셉트 구상, 대본 초안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장시원 PD이며 JTBC는 제작비를 제공했을 뿐 그 과정에 직접적인 창작적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방송계의 구조를 뒤흔드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JTBC의 주장 일부를 기각하며 방송국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 불공정한 조항을 내세우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C1 측 변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장시원 PD는 눈가가 붉어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JTBC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JTBC 독립 제작자의 패소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장시원 PD 승소, 창작자 권리, 방송 개대 전환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대중은 이번 판결을 정의로운 반전이라 평가하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판결 이후 JTBC 내부에서는 혼란이 커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사내 회의에서 긴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한 JTBC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번 일은 단순한 소송 패소가 아니라 회사의 윤리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것이라 토로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의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단단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시원 PD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 승리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제작자들의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번 판결은 한국 방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라며 앞으로 더 많은 PD들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방송계 전반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젊은 예능 PD들과 독립제작사 대표들은 SNS에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장시원 PD의 승리를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라 표현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JTBC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계약 구조를 재검토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사과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방송산업 내 저작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비슷한 구조의 계약을 맺은 다른 PD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창작물의 실질적 기여자가 명확할 경우 제작비 제공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 은원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는 단순히 법정의 결과를 넘어 한국 방송 산업 전반의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제작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고 창작자의 권리가 더 이상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뒤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방송계의 구조적 불공정, 계약서에 숨어있는 불평등 조항, 그리고 창작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승소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이 이 승리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JTBC가 맞닥뜨린 현실적 여파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의 승소 이후 방송계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던 방송사 중심의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흔들린 것입니다. JTBC는 패소 이후 공식 입장을 내며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JTBC 내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여러 프로그램 제작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단숨의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방송 제작자들이 장시원 PD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일부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는 문구를 해시태그로 걸었습니다. 방송 관련 대학에서도 이번 사례를 창작권 보호의 대표적 판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마다 PD도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며 새로운 세대의 제작 마인드를 다졌습니다. 이 승소는 장시원 PD 개인의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사와 OTT 플랫폼으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고 특히 해외 제작사에서도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낸 PD라는 평가가 붙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방송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인터뷰에서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창작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겸손하지만 단단한 리더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JTBC의 타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요 광고주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JTBC 내부에서는 이번 패소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회사 신뢰도에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제작진들은 독립을 선언하며 회사를 떠나 스튜디오 형태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우리도 언젠가 두 번째 스튜디오 시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계 전체에 연쇄적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기존의 표 준계약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보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업계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JTBC 내부의 일부 PD들이 오히려 장시원 PD를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익명 커뮤니티에 우리는 JTBC의 직원이지만 장시원 PD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권력에 맞선 창작자라는 서사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승소 후에도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올바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겠다. 짧지만 강한 그 메시지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JTBC를 지지하던 시청자들마저 이제는 진짜 창작자를 응원할 때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항해 댓글이 쏟아졌고 스튜디오 C1을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JTBC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부 개편을 단행하고 공정 제작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모든 제작자와 PD의 기여를 존중하고 저작권을 명확히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장시원 PD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결과였고 업계에서는 이를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법정 싸움이 방송산업 전체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방송국이 모든 권리를 갖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콘텐츠는 함께 만드는 결과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세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장시원 PD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다음 작품을 통해 더 나은 제작 문화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